은퇴 후 요트로 세계 여행 중인 세일링 아라리오입니다. 카르타헤나에서 출항을 준비합니다. 번개 피해와 여러 장비 고장들 그리고 도난 사고까지 겹쳐 충분한 수리를 하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항해가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멕시코로 향하는 7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출항 전 마지막으로 카르타헤나 인근 앵커리지에 정박해 배 하부를 점검했습니다. 몇 주 전에 청소했음에도 따개비가 너무 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카르타헤나 해역 특성상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번개 피해 이후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출항 시점에서 작은 임시 차트 플라터 하나만 정상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바람 센서는 수리하지 못했고 수심, 수속, 수원 센서는 고장난 채로 출항했습니다. 물탱크와 연료 탱크 레벨 센서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카르타헤나에서는 부품 수급이 거의 불가능하고 배송도 수주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 결국 고장난 장비를 싣고 떠나는 항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장비 상태는 중간 기항지 선택을 어렵게 했고 결국 멕시코까지 직항 루트를 택했습니다. 첫 번째 날 카타헤나에서 벗어나자마자 강한 바람과 짧은 파도가 배를 때렸습니다. 날씨야?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방향이? 첫째 날 웨이브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서 파도가 치니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카르타헤나에서 칸쿤까지는 약 700마일, 6일 내지 8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 구간이 까다로운 이유는 첫 번째로 동풍 방향 15에서 25노트의 무역풍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받는 구간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칼처럼 짧고 단단하게 들어오는 커리비안 차 파도는 실제 체감 파고를 더 크게 만듭니다. 셋째,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국경 지역에서는 예전에 의심스러운 어선 접근 사례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어 가능하면 이 구역을 빠르게 통과해야 합니다. 노 포린 랜드 앱을 통해서도 여러 세일러들의 유사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S와 바람 센서가 고장난 상태라 특히 야간 항해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번 항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첫날 되게 힘들었고 어제는 조금 났는데 오늘은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톰이 오고 있어 지금? 지나갔어? 오고 있어? 우리 뒤에 있는데 되는데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스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쪽 갔다 얘보다 빨리 가서 또 나가야 되는데 그쪽까지 갈 수 있을지. 스톰 덕분에 속도는 신나시려가지고 얘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해역은 스콜이 자주 형성됩니다. 짧은 스콜 하나가 지나가며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얘가 지금 있어서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 앞으로? 근데 얘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천천히 차라리- 가면 안 돼, 차라리? 글쎄. 근데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그럼 만나잖아. 여기는 지금 거의 세지가 않잖아. 스톰의 뒷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해. 계속 국지적인 작은 폭풍이 와서 피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18 정도 될까? 15에서 18? 그래서 일로 쭉 가가지고 얘가 있잖아. 그거. 그거 지나가서 요거 쫙 지나가서 여기서 턴할 거라고. 근데 그 중간은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거는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 라인을 그려놨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 라인을 그렸지만은 이거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네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빨간 지금 해골 표시가 해적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이 온두라스하고 니카라가 근처 요 파티에서 좀 많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피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갈 예정입니다. 밤에는 AIS가 없어서 야간 경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니카라과 온두라스 경계 해역을 지나며 예전에 의심 선박 접근 사례가 보고된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멀리 접근하는 어선을 피해 항로를 조정하며 지나갔습니다. 상한 배가 있어서 노선을 확 바꿔가지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엔진을 다 켜고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가 약간 위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너무 고요합니다. 날씨도 참 좋네요. 5일째 아침입니다. 5knots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가니까 나온 거거든. 근데 이 방향이 지금 45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구름이 너무 예쁘죠? 오랜만에 이렇게 하지만 바람이 없어서 엔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I get carried away, tilt your head, say my name. I know I want to see that face every day. I can taste the ocean air on your lips. 너무 물이 맑다. I get carried away, sunset fades. 잔잔한 구간이 찾아왔고 돌핀 무리를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돌핀을 본 적이 없어. I get 클리어하게 본 carried 적이 away, 없어. see a future in your eyes. When I catch an image of your shoulders dressed in white, and every fear buried deep disappears, and all my heart and all of me is yours right here. When the story of our lives is running circles through my mind. 코트 뒤로. 네가 잡아당기는 거 할래? 내가 돌 놓아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더 쉬울까? 글쎄? 잡아당기는 게 제일 쉬워. 일단 시작해 보는 거야? 오케이. 가서 그러면은 저쪽을 잡아당기자. 그것만 잡아당기면 돼? 나 저기가 좀 파란 거 있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쪽을 그냥 잡아당길게. 저희는 코드 뒤로 세일을 펴려고 준비 중입니다. 도출 코드 제로로 변경했습니다. I get carried away, count each one like it's a game. When the story of our life 해가 지고 있습니다. 5일째 오늘은 바다도 평온하고 아주 좀 편안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all these moments that I recall, just the little things are little after all. And when my time's finally come to 여기는 재밌는 게 바람이 없는 구역이 있어. 구역이 이렇게 크진 않아. 그러다가 또 갑자기 바람이 있는 구역이 있어. 그래서 바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도 날씨가 오늘은 좋아서 괜찮아. flashing 우리 이제 어때? 얼마나 남았어? 이제 한 하루도 안 남았어. 20시간 정도.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돌핀을 많이 보다니. moments that 와. I recall. Guess the little things aren't little. 이번 항해는 어땠어? 뭐 괜찮았어. 좀 길긴 했지. 6일이니까. 하지만 6일. 첫 3일은 좀 어려웠고 날씨도 안 좋고 웨이브가 너무 세가지고 웨이브가 특히 셌어. 그지? 웨이브가 2m에다가 피어리드가 7세컨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머지 3일은 괜찮은 것 같아. 편했지 아주. 수고하고 또 하나는 여기가 해적이 있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가 좀 걱정했었어. 맞아. 해적 존이 있어갖고 제가 겁 많이 먹었죠. 그때 뭐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다행이지. 근데 약간 의심되는 상황이 약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곧장 오는 게 아닌데 들렸 데가 많은데 벨리스도 들려야 돼 그러는 건데 라이트닝 때문에 데미지 때문에 빨리 멕시코에 가가지고 물건을 받아야 돼가지고 빨리 가게 됐거든. 이번 항해의 특징은 잦은 스콜이었습니다. 비바람을 통과하며 항로를 조정해야 하는 구간도 여기서 있었습니다. 약간 비구름이 오고 있어서 캡틴이 돛을 접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가게? 쟤랑 우리랑 똑같이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자꾸 쫓아오긴 해.
돛을 놔주라고? 돛을 접었습니다. 바로 옆에 기구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캡틴 왜 그래? 뭐가 잘못됐어? 엉켰어? 결국 풀긴 했는데 저 앞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게 계속 반복이네요. 이번 항해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 네가 해적 낚시한다고 막 걱정하고 그거 같아. 이게 아무 일 없어도 다행인 거지. 섬이 너무 낮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근데 저기 앵커한 배들이 있네. 멕시코 해역에 접근하며 바다색이 에메랄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칸쿤 인근 코즈멜 섬의 앵커리지에 첫 정박을 했습니다. 여기가 멕시코 칸쿤 옆에 있는 코즈멜라는 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바베큐도 먹고 제대로 된 밥을 이제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는 크루십이 굉장히 많네요. 앵커리지에. 불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여기는 확실히 관광지라는 느낌 확 드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자. 코즈멜 섬에 잠시 앵커했다가 이제 다시 마리나로 들어갑니다. 어제 시간이 늦어서 그냥 여기다 앵커했고 오늘 마리나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체크인을 해야 합니다. 마리나 포르토 아벤투라로 이동합니다. 포르토 아벤투라는 리조트형 마리나로 수리와 보급을 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거 나보다 낫다. 강아지가 좋다. 여기 마리나입니다. 아주 작은 프라이빗 마리나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멕시코는 입항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의 세일러들이 에이전트를 고용합니다. 비용은 약 US $350 정도입니다. 출항 시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대부분 마리나 내에서만 절차가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엔진, 냉각용 해수가 유입되지 않아 과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엔진에서 물이 안 나오고 엔진에 과열이 돼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캡틴이. 우리는 여기 세일 드라이브 연결돼 있어. 세일 드라이브에서 물이 들어와. 그래서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올라오는 거야. 어디로? 여기. 여기 스트레이너라서 여기서 이상한 거 들어오면 걸러내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가. 여기가 워터 펌프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펌프해줘가지고 여기서 옷을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간 거 여기. 그랬는데 보통 그래서 막히면은 시워러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 들어온 데가 막힌 줄 알고 우선 밑에 나서 봤더니 안 막혔더라고. 그런데도 워러가 안 돌잖아. 그래가지고 난 임펠러가 잘못된 줄 알고 임펠러 빼가지고 보니까 괜찮았더라고. 그랬는데 또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임펠러는 돌아가는데 여기서 막혔구나 해서 이걸 빼가지고 갔지. 그랬더니 여기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 저 임펠러까지는 물이 오는데 저게 안 돌아가는 거지. 다시 봤더니만은 그 임펠러 블레이드가 나간 게 아니고 이 안에 요거 약간 보면 벌써 이스만 세퍼레이트 있잖아. 여기가 요거 쇠 파트하고 요 고무 파트가.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체크했는데 이게 체크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것도 이 안에도 체크해야 되는구나. 근데 잘 몰라 이게 사실. 가서는 모르겠다 진짜. 가서 몰라 꼭 돌 것 같아. 응. 근데 이게 로드가 걸리면은 안 도는 이렇게. 다행이다. 이렇게 고쳐서. 스타트한다. 어때? 이제 드디어 물이 나옵니다.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또 큰 문제일 줄 알았어. 받은 부품들입니다. 이제 이걸 뒤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아이폰 원한다는 핸드폰을 대신에 핸드폰 샀습니다. 앱 센서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센서, 워터 스피드 센서. 앱 센서고 이게 또 스피드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이게 있어야지 트루 윈드를 알 수 있어. 이 윈드 센서도 망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앵커 컨트롤 망가진 거. AS 박스도 비싸 1,000불이야. 1,000불 주고 샀어? 이거는 우리 탱크 레벨을 갖다가 읽는 그 망가진 그런 거 박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 산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게 있어. 전원 센스마다 하나씩. 스몰 디바이스인데 이게 사실 이 디바이스가 탱크를 갖다 위드해가지고 메시지 바뀌어가지고 네트워크에다가 이거 탱크 센서가 우리 두 개 있지. 탱크 센서하고 퓨얼 레벨 탱크 센서하고. 그래서 그게 원래는 한 박스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박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채널 하나마다 하나씩 이게 한 채널밖에 못 써. 그래서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갖다가 산 거지. 박스를 안 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원래 그 박스는 그거 말고도 딴 거 기능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연결해서 그 박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그 박스로 사면은 한 1,000불이 넘더라고. 이렇게 사면 얼마야? 이게 200 몇 불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캘리브레이트 해야 된다고? 나. 여기 꽂은 센서가 돌려와야 돼? 이게 네트워크야. NMEA 투자 네트워크인데 일로 와서 이제 모든 데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걸 빼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야 돼. 이건 옛날 올드완이고 여기서 이거 밑으로 간다고. 잠깐만. 오케이 이제 나와. 왔어. 뎁스가 이제 안 나오는구나. 그거 오케이. 8m. 칸쿤에서 도착 후 필요한 부품을 수령한 뒤 본격적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AIS야? 이게 AIS. 됐어. 이제 불 나오잖아. 이거는 탱크 레벨에 이게 시그널 라인에서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얘가 시그널 라인을 갖다가 아날로그 시그널 디지털로 바꾼다고 할 수 있어. 이게 탱크에서 오는 시그널이야. 그래서 이 탱크에서 오는 시그널을 갖다가 아날로그로 갖다가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메시지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네트워크에다가 넣어주는 거거든. 이게 저 탱크 두 개 라인인데 이게 망가진 거지. 이 박스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박스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박스를 없애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박스 갖다가 리플레이스 하려고 했더니 이 박스는 너무 비싸. 이 박스가 원래는 사실 그 탱크 레벨만 하는 건 아니야. 또 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딴 거 뭐? 비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바꿀 거야. 요게 디바이스야. 아날로그를 갖다가 디지털 메시지를 바꿔주는 거. ¡Viva México, sí señor! 근데 크다. 멀리서 보면 나무 같아 그냥. Most of the body is underwater. So all the bellies are pretty bad. 이번 항해는 장비 고장과 스콜 그리고 여러 변수 속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멕시코까지 도착했고 필요한 장비 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앵커리지에서 만나요.